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한 번 설명하고 끝내야 될 일들을 10번 설명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 10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다.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드민 직원들이 회사의 개발팀과 저를 제외하면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정말 버겁습니다. 지금 회원 여러분은 9시, 저는 7시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시간이죠, 지금요. 앞으로도 한 2시간, 3시간은 베트남 직원들과 더 일할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 미팅을 강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직대 라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추천하고 들어온 회원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추천하고 들어온 회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돈 많이 법니다. 회원 여러분. 1년에 넥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회원 여러분, 저희 때는 그런 채팅 사이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세이클럽이었죠, 세이클럽. 거기에 회원이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 회원을 매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넥슨이라는 기업의 이력을 보면은요, 세이클럽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모여 있는,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엄청난 온라인 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중심입니다. 직급이 어디에 해당되는 상관없다. 최소한 에이전시는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직급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원이면서 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자격이 부여되죠. 그 자격을 통해서 에이전시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레벨에서 나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처음에 처음에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네트워크 구조하고 다단계 구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시스템이 틀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마저도 뭐 해바라기처럼 펼쳐야 되나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무엇이든지 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산하 회원의 활동에 따라서 무조건 수당이 올라갑니다. 그 수당이 결국은 뭐다? 회원 여러분, 수익입니다. 그 수익은 뭘로 표시된다? 메타캐시로 표시된다. 그래서 그 메타캐시는 무엇으로 이용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모든 활동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메타캐시를 내가 모은 회원을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수익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 중에 어떻게 한다? 본사가 수박시키죠. 그래서 계속 재생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수익이 생긴다. 그 수익이 어느 정도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원으로. 정말 해보시면요.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산하 회원의 활동에 따라서 그 수익이 창출되는 게요. 정말 회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 이런 레벨 구조가 형성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나 다단계처럼 가셨죠.
내가 어드바이저면은요, 총판 코드 다셔야 돼요. 총판 코드 단 다음에 뭐 달아야 된다? 에이전시 코드 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어드바이저도요, 에이전시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쌓여있는 산하회원의 활동에 따라서 총판 수익까지, 어드바이저 수익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장에 이런 단계별로 회원으로부터 에이전시로부터 총판으로부터 어드바이저까지 간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월드 어드바이저님들이 계십니다. 월드 어드바이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주기 위해서 모든 내글을 월드 어드바이저님 중심으로 세워드리죠. 그럼으로써 밑에 산하회원의 활동에 따라서 월드 어드바이저님의 수익이 억대가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하게 줌 미팅을 진행을 하고 싶은 이유가요. 회원 여러분, 5천만 원이라는 한국적인 금액, 1억이라는 돈,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서요.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직급을 정주말을 많이 샀다고 메타 메타부터권에 투자했다고 직급을 받았다. 돈을 사용하고 받았죠. 돈을 회사가 됐든 어떤 형태의 직급 상위 직급에 했든 돈을 사용하고 직급을 받았던 분들은요.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메타부터권 설명하기 전에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추천을 한 회원이요. 추천 아이디를 기입하고 추천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요. 나를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 조직이 형성된 그 레벨에 따라서 활동하면 메타캐시를 생긴다. 그 메타캐시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이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500억 원을 벌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억 원 정도 벌고 나서 본사에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어딨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시도도 행동도 안 해보시고 법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의논하는데요. 법과 정책에 따른 어떤 시작을 하는 행동 이후에 물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죠. 나의 용역의 대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아이템을 게임에서 획득했을 때, 게임에서 나의 재화를 획득했을 때 용역의 대가라고 해서 저희 나라 한국에는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라는 플랫폼 거래하는 사이트가 생긴 거죠. 내가 나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영업의 대가로 진행되어 있는 판매된 메타캐시를 아이템으로 볼 것이냐, 게임 머니로 볼 것이냐. 법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서 메타패스를 이용하는 중간에 산하회원에 활동하는 메타캐시를 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를 500억 원 팔고 나시고 나서 법적인 문제 이야기해 주시고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메타패스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원 여러분 베타 F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타이프 그룹에는요, 회원 여러분 벌써 두 가지 형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큰요, 절대 가격이 안 오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뭐가 있다? 메타패스트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메타이프 토큰이 올라옵니다. 운영 전략이라고 했죠. 운영 전략, 운영 전략, 운영 전략. 죄송합니다. 다른 공유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이프 토큰은 8억 개가 발행이 됐고 1억 개가 사업돼서 7억 개가 유지되어 있고 현재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는 수량은 4억 개입니다. 3억 개는 회사가 보관되어 있고 STL뱅크 저희 자체 거래소 통해서 유통되어 있는 물량은 거래소 물량은 5천 개, 6천 개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는요, 회원 여러분, 회사가 메타이프 토큰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벨뱅크입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요. 자, 메타패스 자체 거래소에서 유통된 물량을 실시간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벨뱅크입니다. ST입니다. 자체 거래소입니다. 엘뱅크입니다. ST입니다. 자체 거래소입니다. 엘뱅크입니다. ST입니다. 회원 여러분, 실시간 누가 사고 팔고 거래량이 얼마나 일어났고 다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유입된 물량은 얼마고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자체 거래소 ST, 엘뱅크, 자체 거래소 S, 자체 거래소 엘뱅크 ST, 자체 거래소 엘뱅크 ST. 제가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타 토큰에 대한 기대치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메타 토큰이 지금 보시는 가격은요, 거래소 유통되는 6천만 개의 가격 형태입니다. 여러분, 메타베스트 플랫폼이 회원이 언제 보십니다. 곧 메타베스트 신규 회원 가입률이요 500명이 넘습니다. 이때 메타베스트 유입된 신규 회원이 필요로 하는 메타이프 토큰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회원이 보유한 메타이프 토큰을 거래소 시세로 파는 방법 아니면 거래소에서 가져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캐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이 꿈 같은 숫자죠. 메이저 500에서 1000명밖에 안 돌아요. 똑같습니다. 메이저급에 준하는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때 메타F 토큰이 거래되는 시점이면요 가격이 금방 올라가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통량을 통제하고 풀어주고 하는 것은 본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F 토큰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메타F 토큰은 현재 보이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격은 가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요, 3%, 원데이 3% 나가는 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 90%가 나갈 수 있는데요. 실제 ST L뱅크 재테거리에서 운영되는 유통량 자체가 6천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메타이프 토큰이 다 어디에 있느냐? 메타패스트 플랫폼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개인 간 이동됩니다. 오늘 거래소로 토큰 이동이 되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다 됩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생태계 자체부터 토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단합해서 3% 낙에 걸려 있 3%씩 해제되는 유통되는 그 물량을 거래소에 내보내서 던지면 가격 하락을 예상됩니다만은 이미 이 메타 토큰은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기준은 메타패스트 플랫폼이 결정합니다. 메타패스트 플랫폼이. 그런데 회원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캐시 이동만 해도 어떻게 해요? 캐시로 5% 뗍니다. 지금요 전체 메타패스트 모든 플랫폼에서요 캐시 다 소각 작업 들어갔습니다. 얘 생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메타F 토큰을 이게 균형이 맞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메타F 토큰이 언제 상승을 하냐? 신규 회원이 들어와서 메타F 토큰을 캐시로 수합하는 순간 2단계죠. 1단계 신규 회원이 메타패스트에 들어오면은요. 먼저 보너스로 떨어진 수당체계의 캐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메타F 토큰을 수합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은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위적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소 거 가져다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거 갖다 써야 된다? 현재 메타패스트 플랫폼에 보관 중인 메타F 토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메타캐시로 돈을 벌고 메타캐시 생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메타F 토큰으로 돈을 수합해서 판매해서 수합시켜야 되니까 판매해서 버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F 토큰을 갖고 있으면 사이트의 흐름이나 사이트의 운영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메타F 토큰을 메타캐시로 수합하라고 플랫폼 자체에 있는 회원이나 지금 레벨에 해당되는 분이 팔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 6천만 개 있는 거래소로 접근합니다. 거래소 자꾸 가져다가 메타패스 플랫폼에 수합시킨다? 그럼 가격 상승이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메타패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메타캐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메타캐시는 메타F 토큰으로만 생성이 된다. 그래서 메타패스트를 이용하는 신규 회원들, 기존 회원들이 메타캐시가 부족하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메타캐시를 생성을 해야 된다. 수합을 시켜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위 직급 레벨한테 토큰 팔으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가 캐시가 없으니까 기존의 메타패스 플랫폼에 있는 토큰을 수합시켜서 판매하겠죠. 그런데 완전 바깥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깥쪽. 거래소에 토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메타패스 플랫폼에 있는 자기 지갑에 있는 메타F 토큰을 수합시켜서 캐시로 전환해서 회원한테 판매하지 않아요. 왜? 올라갈 수 있는 가치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거래소로 가야 됩니다. 거래소. 그래서 거래소에 책정되어 있는 메타F 토큰을 가지고 와서 캐시로 수합합니다. 아니, 회원 여러분, 이 부분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보너스로 받은 캐시를 판매하고 없어요. 근데 내 산하 회원이 캐시를 요구를 해요. 근데 마침 내가 메타F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돌아보니까 거래소에서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 지갑에 있는 걸 캐시로 수합해서 주지 않는다고요.
어디로 가요? 6천만 개 있는 거래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캐시로 수합해서 팔아요. 인간의 심리입니다. 회원 여러분, 내가 메타F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 거래소 보니까, 상장된 거래소 보니까, 어제는 10원이었는데 50원 올라갔어요. 오늘 50원인데 100원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보유 중에 있는 메타F 토큰을 가격이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캐시로 전환해서 사는 회원한테 캐시 고정값 0.1달러로 판다? 안 팔아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가격만큼의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이 갖추어져서 메타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캐시가 필요한데 이 캐시는 메타F 토큰밖에 발생이 안 한다. 그런데 상위 직급자가 자기가 보관 중인 캐시, 토큰을 캐시로 수합해서 사나 회원한테 판다? 팔 수 있겠죠? 안 팔아요. 왜? 이미 그때쯤 되면 외부 거래소에 있는 메타F 토큰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토큰은 킵코인이라고 그럽니다. 킵코인. 킵이 되어 있어요. 유통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이 어디로 가야 된다? 직급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 거래소로 갑니다. 이때 거래소에 대한 토큰 유통량을 누가 조정한다? 본사가 조정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요. 메타이프 토큰에 대한 가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회원 여러분. 메타이프 토큰요. 메타패스 거래소에서 1달러 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엘뱅크에서 1.5달러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수합해서 판다고요? 보관합니다. 결국엔 1달러, 2달러짜리 사러 가게 되어 있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보편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유저들이 게임머니 형태의 토큰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엑스인fin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메타F 토큰은 어떻다?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메타F 토큰은요. 메타페스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토큰입니다. 곧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신규 회원가입이 500명입니다. 500명. 하루에. 다 500명이 활동하면 좋겠지만 아니요. 50명, 100명이 활동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메타 F 토큰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생태계가 조정되어 있는 토큰의 가격은 반드시 상향 분명히 있어야 된다. 메타 F 토큰을 막연히 이렇게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메타 F 토큰이요. 메타패스라는 생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사실에 회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토큰들은 다,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가치 상승을 추월하는 가격 형태, 가격을 상승시키는 유저들만의 약속,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지코인, 빈코인인데요. 이미 도지코인을 갖고 있음으로써 돈이 된다, 안 된다. 리플, 여러분 엄청난 프로젝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도지코인, 리플. 그럼 실생활에 적용됩니까? 안 돼요. 예? 현혹시키는 겁니다. 예? 현혹시키는. 예? 리플이 어느 회사와 중국 상하이뱅크와 협업을 맺었다. 앞으로 리플을 통해서 송금을 하기로 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프라인 송금 방식을 리플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가치적인 어떤 평가는 이미 가치를 띠고 있어요. 실생활과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1비트코인 갖고 뭐 하시게요?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회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금덩이 갖고 있어요. 편의점 가서 금덩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금덩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거래소다가 금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금처럼의 어떤 가치를 띈 거예요. 우리만의 약속이. 이거를 또 오른다 내린다 주식적인 형태로 오픈시켜버린 겁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그런데 가치가 상승. 이렇게 가치를 상승하거나 두 번째 회원 여러분, 메타F 토큰은 메타패스트에 이렇게 생태계에 활용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무조건 메타패스트의 회원 유입에 따라서 생태계에 따라서 반드시 상승합니다. 회원 여러분, 핑계처럼 들릴까봐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 비트코인이 피자값으로 결제되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지금은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어떤 가치를 띄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가치를 띄는, 가치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게 어떤 계약이 있나요? 회원 여러분, 없어요. 암묵적인 회원들의 약속입니다. 돈이 없으면 팔고, 돈이 있으면 사고, 앞으로 비전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면을 띈 토큰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 네?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대표님, 토큰 만들어서 어떻게 할 예정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낸스예요. 대한민국 토큰이 한두 개도 없어요. 한두 개 있습니다. 한두 개.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회사 중에 바이낸스에 토큰 상장시킨 기업 없습니다.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굉장히 좀 주저 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회원 여러분, 웹타입 토큰은 분명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넥슨이라는 회사의 세이클럽을 말씀드렸는데, 배팅을 모사한 게임에 메타퀘스트라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계속되는 유저들이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캐시가 필요하다. 그 캐시는 어떻게 태어난다? 메타앱 토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메타앱 토큰과 메타캐시, 메타캐시와 메타앱 토큰을 두 가지 종류밖에 메타패스 플랫폼의 생태계를 수합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UST 필요 없어요. 거래소 가서 사셔야죠. UST 있는데 왜 메타패스 플랫폼에 오셔서 토큰 사세요? 막아버립니다. 트론으로 메타앱 토큰 산다? 못 삽니다. 거래소 가서 사셔야죠. 메타앱 토큰이 UST로 전환된다? 거래소 가서 하셔야죠. 메타앱 토큰이 트론으로 수합된다? 거래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이제 질서를 잡아요. 오직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직 메타패스트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샵을 이용하겠어. 걔 뒤에는 누가 있다? 메타앱 토큰이 있어요. 그걸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메타앱 토큰을 가격이 올라가면 수합시켜서 판매하지 않아요. 수합을 시켜야 사이트는 돌아가는데 그럼 누가 수합한다? 메타캐시를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상위 스폰서한테 메타캐시를 돈 주고 사오는 방법. 아니면 회원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된다? 거래소로 가셔야 돼요. 상위 스폰서가
올라가는 메타 토큰을 메타캐시로 수합해서 회원 여러분한테 판매한다? 말도 안 됩니다. 안 하죠. 토큰 다시 사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원 여러분. A라는 에이전시한테 B라는 회원이 캐시가 모자라요. 100만 원어치 캐시 좀 주세요. 100만 원 캐시 받았어요. 갬블에서 잃었어요. 1000만 원어치 주세요. 근데 보너스 떨어진 거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 분이 가지고 있는 토큰을 1000만 원어치 캐시를 생성해서 회원한테 판다? 안 팝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토큰이나 코인은 돈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큰을 수합해서 내 산하 회원한테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토큰 코인 생태계에서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킵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코인이 잠겨 있어요. 회원한테. 내가 올라가는데 왜 캐시로 수합해서 회원한테 팔아요? 거래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그럼 그 캐시 어디로 가야 돼요? 회원 여러분. 6천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거래소로 가요. 거래소로 가셔가지고 거래소에서 그걸 찾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찾아요. 예? 회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회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A라는 에이전시 분한테 캐시 100만 원씩 사셨어요. 마침 보너스 떨어진 100만 원 주셔서 캐시를 팔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 토큰이 올라가요. 엘뱅크 올라가요. ST 올라가요. 왜 올라간다? 신규 회원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데 D 회원이 필요한 메타캐시를 A 회원이 에이전시가 수합해서 판다고요?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가지고 있는 게 옳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 회원 여러분, 캐시는 돈처럼 생각 안 하세요. 메타F 토큰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게요, 길들여진 효과입니다. 토큰이나 코인은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킵 토큰이 생겼습니다. 안 팔고 있잖아요. 지갑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를 거니까. 내가 캐시도 필요하지만 나 필요한 것만 씁니다. 나 필요한 것만 회원 여러분 캐시는 판매하고요. 나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래서 토큰이요. 킵코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있는 6천만 개가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조절을 뒤에서 누가 하냐? 본사가 해요. 어떻게 하냐? 캐시로 수합된 토큰을 가지고 유통량을 조절합니다. 급등하는 토큰 값을 회사가 팔아서 주저앉혀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캐시 있어야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토큰으로 수합해서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회원 여러분, 메타이프 토큰이 오른다 내린다 딱 고민해야 될 거는요. 메타버스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 당장 토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면은요. 회원 여러분, 이 조건이 성립된 이 선순환 구조가 그대로 자리를 잡아요. 변수 없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원 들어오면 관심 있어. 뭐 해야 돼요? 캐시 사야 돼요. 캐시 다 팔아먹고 없어. 뭐 해야 돼요? 메타이프 토큰을 생성시켜야 돼요. 그런데 메타이프 토큰 가지고 있는 걸 올라가는데 에이전시가 판매한다? 직급자가 판매한다? 수합시켜서? 아닙니다. 자기 거 씁니다. 자기 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회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체 거래소로 가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로 나와 있는 메타캐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패스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합시켜야 돼요. 8억 개냐, 7억 개냐, 그리고 8억 유통량 많지도 않습니다. 7억 개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3억 개 스테이킹 주려면 이자 갖고 있어야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메타이프 토큰은 메타패스에 달려있다. 네? 달려있는데, 메타이프 토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다. 첫 번째가 생태계다. 메타이프 토큰은 오직 메타베스트 회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메타캐시를 생성할 수 있는 메타이프 토큰이다. 두 번째, 킵코인이 생기기 시작한다. 올라가면 안 판다니까요. 캐시로 수합 안 해요, 회원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내가 보유한 토큰을 사용할 만큼만 캐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캐시를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거래소로 갑니다. 이 구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순환 구조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엘뱅크에는 6천만 개요. 금방 소진되죠. 토큰이 없는데 토큰이 없어요. 회원 여러분. 예? 토큰 없습니다. 토큰이 없어가지고 캐시로 수합들을 안 하세요. 어느 때 올라가면 올라가면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예? 확실하게 불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나의 수입이 생기는데 왜 파냐 안 판다. 지금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시는 메타패스의 개인지가 스테이킹에 해당되는 메타 토큰 이거 다 킴머니입니다. 킴머니 유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 토큰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메타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 메타 FT 토큰이 필요하다. 이미 메타 FT 토큰이 어느 생태계에 사용돼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요,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신 경주마를 비롯해서 메타 FT 토큰, 메타캐시 자산이요, 5천억 원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회원 여러분, 저한테 그래요. 돈 번 사람이 없대요. 데이터는 이미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서 메타캐시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실제 현금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몇백억 번 거예요. 몇백억.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메타비트코인. 기회만 되면 사야 됩니다. 지금은요, 회원 여러분, 저렇게 싼 가격이 어디 있어요? 막 사다가, 예? 요즘 뭐, 조국 대표님이 사투리 많이 쓰니까, 쟁여놔야 된다, 쟁여놔야 돼. 전라도 말로 막 쟁여놔야 돼요. 메타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비트코인이 설명이 어, 제대로 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원 정말 중요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메타에스 토큰이에요. 메타에스 토큰까지 매일 말씀드리면 정말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는 온통 전 회원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다만 두 가지입니다.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메타이프 토큰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돈 버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을 갖추라.
구조적인 문제로 메타캐시를 판매합니다. 두 번째, 이 저평가되어 있는 메타F 토큰을요,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메타F 토큰을 주제로 메타F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메타F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전 세계 어떤 토큰하고 덤벼도 자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뭐다? 생태계가 주동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도요. 같이다. 두 번째, 저희는 어떻게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태계 만들어요. 생태계가 그냥만 돌아가나요?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생태계에다가. 그 신규 회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첫 번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토큰의 형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분들이 구입해야 되는 게 메타 토큰이죠. 그런데 기존에 돌아가고 있죠. 캐시가 보너스로 떨어졌죠. 그래서 캐시를 먼저 판매하는 거다. 그게 나의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메타F 토큰을 메타패스 플랫폼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 신규로 들어온 회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보너스로 지급한 양이 다 없어져 버리면 메타패스트 거래소로 가야 돼요. 이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 방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화면에 대표님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가정까지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메타입 토큰은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거래소 말고 없어요. 거래소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F 토큰을 가지고 메타패스를 메타캐시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활성화돼서 어떻게 된다? 메타F 토큰은 자동으로 올라. 어디 가서 사야 된다? 거래소 가서 사야 된다. 실제요. 사업 개를 갖고 있는 직급 대표님, 어드바이저, 총판, 에이전시, 내가 회원인데 에이전시 사야 되는 물량이 보너스 체계로 풀려버리면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메타 토큰을 메타패스 플랫폼 P2P 형태로 형님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 메타 토큰 좀 불려주세요. 옆에 올라가고 있어요. 안 팝니다. 정말 안 팔아요. 그럼 키코인으로 끝났습니다. 언제 사용된다? 이미 유통의 질서가 잡혀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언제 사용한다? 본인 자신이 브리딩할 때, 본인 자신이 베팅할 때, 내 산하 회원들한테 판매하지 않아요. 네. 그럼 내 산하 회원들한테 캐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 자기 거 메타버스 토큰을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을 사기 위해서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소로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메타F 토큰에 관련된 어떤 내용 중에서 뭐 8억 개다, TRC20 기반이다, 네? 뭐, 메타패스에서 게임 머니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 결국은 그 메타F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메타패스 플랫폼 때문에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래서 메타F 토큰이 가장 큰 특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원 여러분, 가격이 보기 민망하다. 더 깊은 사연도 있어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왜 저평가되어 있는 토큰이 올라가지 않냐면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캐시가 보너스로 떨어지고 있고 기존에 그 캐시가 모자라는 시점에 어디로 가야 된다? 거래소로 가서 토큰 사다가 캐시로 수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대머니상, 한전상이 생긴다. 걔네들 어디 가서 산다? 회원들 안 팔아요. 올라가는데 왜 팔아요? 거래소 가서 무조건 왕창 사다가 캐시로 전환해서 캐시로 5%, 7% 수익을 내고 게임머니로 판매한다. 회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관되어 있는 캐시를 얘네들이 수합해서 토큰으로 수합해서 거래소 판매하지 않아요.
그냥 몇 학기씩 팔면 내 지갑에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거를 이해하셨는지가 네,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설명할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이프 토큰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격이 언제 오르냐, 메타캐시를 산하 회원한테 판매하고도 모자라서 수합을 해야 되는 그 시기면 메타이프 토큰은 살아납니다. 회원 여러분, 내가 보관 중인 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수합해서 회원들한테 판매하지 않는다.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명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메타이프 토큰에 신규 회원이 들어와서 캐시가 부족하는 돼서 메타페스트 거 익스체인지 걸 건드려 가져오는 순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이프 토큰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토큰이다. 지금 가격 하락된 부분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선순환 구조가 맞지 않아서 지금 가격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원들이 토큰을 통해서 캐시를 수합해야 되는 시점, 지금은 보너스부터 나갑니다. 그 시점이 되면 메타이프 토큰은 회원 여러분 완전 방향이 틀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 회원 여러분, 좀 사실 오늘 많이 피곤합니다. 그 회의 시스템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줌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내일은 또 회원 여러분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이프 토큰은요, 감히 공사 대표가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회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자체적인 메타 거래소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이 올라가겠죠. 근데 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미 생태계에서 메타이프 토큰을 메타캐시로 수합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왜 팔아요? 가격 올라가면. 회원끼리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은요, 회원 여러분, 첫 번째, 무조건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메타이프 토큰이 언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간단합니다. 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 메타캐시를 사야 내가 이용할 수 있대. 어디로 가요? 메타캐시 사으러 갑니다.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이 올라간다. 그리고 힙코인이 생기기 시작한다. 실컷 지금까지 영업해놓고 2022년도에 영업했던 대표님들 지금 토큰도 있고 트론도 있고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세요. 힙코인으로 잡혔습니다. 그럼 유통량이 줄어요. 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메타이프 토큰 무조건 많이 보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자랍니다. 어쨌든 가격을 떠나서 메타패스트 플랫폼이 유통시키는 메타이프 토큰이요 모자라요. 이제 더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다? 캐시로 수합하니까 들어온 거 있잖아요. 왜 모자라다고 느끼냐면 들어온 거 투자 플랜 담보 주기 바빠요. 넘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정리가 되면 예, 메타이프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서 메타캐시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은 가격 팍팍 올라가. 지금 거래소 전부 합쳐도 6천만 개가 이쪽으로 끌고 와지기 시작하면은 거기 유통량이 어,
그 거래소에서 가져옴으로써 유통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시간을 정리해서 한번 다음에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막연히 회원 여러분 어떤 실체나 그런 거 없이 마치 회원 여러분을 기만하고 속이고 희망 고문하듯이 갖고 있으세요. 곧 올라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 구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사실.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회원 여러분이 예측 못한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타베스트 플랫폼에서 메타캐시를 생성시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메타이프 토큰은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메타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한번 물어보세요. 가격 올라가면 직급자들 안 팝니다. 전송 안 해줘요. 안 줘요. 내가 사용할 만큼만 사용한다. 그럼 밑에 하단에 있는 일반 유저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거래소 가서 메타 토큰 사다가 메타캐시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다음 표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디테일한 면을 어, 설명을 드린 건데 이 구조를 이해 못하신 대표님들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은 화끈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올라가는데 공식과 시스템이 그래요. 여러분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NFT 경주마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할 텐데 이 메타이프 토큰하고요. NFT 경주마 말고는 없어요. 주식이야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배분 없죠. 잘 되면 배분이 있죠. 근데 메타이프 토큰은 그렇지 않다.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캐시로 수합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돼. 사다가 메타캐시로 전환시키세요. 메타캐시 회원한테 팔아 먹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메타이프 토큰이 있어야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이게 설명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추천 회원을 모아라.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 메타캐시가 곧 돈이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아울러서 가장 필요한 것보다 메타이프 토큰이 있어야 된다. 왜? 메타버스 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타이프 토큰 관련된 내용이라서 많지 않은 내용이라서 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런 줌미팅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거 다 제가 챙겨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줌미팅이 됐든 고객센터가 됐든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줌미팅은 여러분 메타이프 토큰 관련된 내용에 관련해서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를 못하셨다면 도표를 그려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줌 미팅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회의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쏟아부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나라에서 베트남 실제 메타이프 그룹의 회의 시스템을 붙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장시간의 회의를 좀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제 정해진 밤 9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회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는 마지막에 메타앱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킵코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캐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본사의 메타이프 토큰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유통 물량이 부족하니까 사오면 무조건 올라가요. 한 번 사서 올라간 토큰들은요, 다시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메타이프 토큰을 설명할 시간이 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왜 메타이프 토큰을 많이 사야 되는지, 왜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거래소로 나가는지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메타이프 토큰을 많이 보유하시라. 그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줌 미팅 해본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